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미사일, 드론, 모건 프리먼, 그리고 콜라. 그 중에서 콜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존 펜버턴이라는 이름의 약사가 콜라나무에 코카잎을 쥐어짜서 나온 수상쩍은 액체를 섞어 소화제를 합시고 팔기 시작한 후 130년 뒤 코카콜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냐고요? 1초만 세보세요. 그 1초 동안 콜라가 22,000캔이 팔립니다. 이게 1초니까 하루 동안에 약 19억 캔이 팔리고요. 어느 정도 분량인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하루 동안 올림픽 수영장을 190개나 채울 수 있는 양의 콜라가 팔린다는 말입니다. 나흘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콜라를 한 잔씩 마시고도 남을 분량이 팔리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 코카콜라 회사가 있고 브랜드 가치는 80조 원에 가깝습니다. 삼성 계열사를 전부 합친 것보다도 콜라가 더 잘 나가고요. 이렇게 강대한 콜라는 전 세계 사람들의 혓바닥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걸로도 모자라 전쟁에도 수없이 많이 참여를 하며 초강대국의 파워를 과시했는데요. 세상에서 6번째로 강력한 잠수함 부대를 보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콜라 회사가 저놈을 샀냐고요? 자, 2차 대전의 세계로 가봅시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쏟아지고 그리고 콜라병도 콸콸 쏟아집니다. 콜라랑 전쟁이 뭔 상관이냐고요? 2차 대전은 콜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은 군복을 입고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콜라를 5센트에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원가? 운송비? 프라블럼이었죠. 회장님 명령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날에는 달달한 콜라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쟁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도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콜라를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파니 어리버리한 신병부터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총사령관까지 모두 콜라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미군이 가는 곳마다 콜라 공장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국에서 힘들게 날라올 필요도 없고 현지에서 생산해서 마실 수 있게 되니까요. 과연 This is America입니다. 2차 대전 내내 전선에 뿌려진 코카콜라는 100억 병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이야기. 바로 그 미국이랑 싸우던 나치 독일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랐죠. 물론 당연히 독일에도 콜라 회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미국 회사는 미국스럽게도 미국으로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가버렸습니다. 독일 군들은 눈을 감으면 시꺼먼 콜라색이 보이고 눈을 뜨면 빈 콜라병이 보이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다음으로 콜라를 많이 마시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거든요. 단 거 좋아하는 히틀러부터 전쟁터에서 굴러다니는 독일군, 그리고 목말라서 가게에 온 꼬맹이까지 이미 콜라 맛에 길들여지는 온 독일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든 콜라를 마시고 싶어 남아있는 공장 설비를 돌려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적힌 요리책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딱 한 권, 애틀란타 선트러스트 은행 금고에 있었으니까요. 나치가 콜라를 마시려면 일단 미국부터 정복해야 했죠. 결국 오리지널 콜라를 복제하려는 계획은 포기. 남아있는 원자재를 대충 때려박아 만든 짝퉁이 바로 환타. 환타 맛이 왜 그렇게 다양하겠어요? 그때그때 있는 거 때려박아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환타는 설탕이 부족해졌을 때 대용품으로 쓰기도 했는데 어떻게 쓰냐면 음식에 뿌린 다음 졸여서 만든답니다. 참혹한 사용법이네요. 독일 사람들은 전쟁의 참담함을 혓바닥부터 느꼈을 겁니다. 그러게 누가 전쟁하라고 했나 싶네요. 한편 나치가 이리도 힘들게 짝퉁을 만들어 마시던 무렵 열심히 나치를 두들겨 패던 소련군도 콜라의 맛을 알게 됩니다. 나치를 두들겨 팰 때만큼은 한마음 한몸의 연합군이었다지만 미국이나 소련이나 서로를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련의 혓바닥. 소련의 혓바닥은 미국의 맛을 좋아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번에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콜라가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베를린을 점령한 소련의 대영웅 게오르기 슈코프 장군이 콜라 맛에 빠져버렸습니다. 전쟁 중에 우연히 마신 콜라 한 모금은 차가운 공산주의 남자의 심장을 부글부글 녹여버렸지요. 주코프 장군은 러시아인 하면 떠오르는 보드카도 마다하고 콜라병을 끼고 살 정도로 좋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장군이 미국의 음료수에 중독되었다면 좋게 보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눈만 깜빡여도 숙청감이고 콧구멍이 2개여도 숙청감이던 살벌한 시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국주의 음료인 콜라를 마신다면 그게 전쟁 영웅이라도 얄짤없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소련이랑 미국의 사이는 무지막지하게 험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역로도 끊겨버렸지요. 불쌍한 주코프 장군의 이마에선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꽁쳐놨던 콜라도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걸 마시다 걸리면 따스한 서기장 동무가 직접 시베리아 기차표를 친절하게 끊어줄 거니까요. 아니면 이마에 환풍구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었지요. 친절한 서기장 동무는 항상 반역자의 콧구멍이 2개면 숨쉬기 불편할까 걱정을 해주었으니까 말이죠. 주코프 장군은 시베리아에서 동태찌개 끓여 먹기도 싫고 콧구멍이 3개가 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더 싫은 건 뭔지 아시나요? 콜라를 끊는 거였어요. 이거 진짜 마약 아닌가요? 그리하여 우리의 주코프 장군은 눈치를 보면서 콜라를 마시다 비장의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든 주코프 장군. 도청에 걸리면 당장 시베리아 동태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콜라 주세요였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콜라가 아니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콜라라고 알아채지 못하는 콜라를 보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황당한 요구에 말을 잃은 미국 대통령. 하지만 지금은 적국이라고 해도 지난 전쟁에서 함께 싸운 대영웅을 무시하기도 뭐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착색제를 빼고 투명하게 만든 전 세계 유일의 코카콜라 화이트 에디션이 탄생했죠.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한 명, 소련의 전쟁 영웅 주코프를 위한 콜라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투명 콜라들은 곧 주코프 장군에게 운송되었는데 눈을 번뜩이고 있는 스탈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엄청난 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중립국이었던 오스트리아를 거쳤으며 콜라병이 아닌 보드카병, 그것도 대문짝만한 소련 마크가 찍힌 병에 담겨 배달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목숨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힘들게 마셔야 할 정도로 콜라의 매력은 무시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러시아의 콜라 집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수청빔을 날려대던 스탈린이 히틀러와 인사를 하기 위해 저승으로 떠난 뒤 러시아 사람들은 주코프가 물처럼 마셔대던 음료수가 보드카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코카콜라의 독주를 견제하고 싶었던 펩시가 소련에 진출한 것입니다. 냉전이 한창이었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소련 전역으로 퍼져가는 콜라 열풍. 기어이 1972년 소련에는 콜라 회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련과 펩시콜라는 돈을 한 푼도 주고 받지 않았는데요. 물론 공짜로 준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냉전. 미국에서는 빨간색 내복만 입고 다녀도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두들겨 맞았고 소련에서는 미국의 밑자만 꺼내도 자본주의자로 두들겨 맞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돈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애초에 소련의 루블화는 소련 밖에서는 쓸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콜라를 마시고 싶은 소련의 욕망과 돈을 만지고 싶은 미국의 욕망 앞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971년 무지막지한 양의 콜라 상자가 소련을 향해 흘러 들어가고 또 무지막지한 양의 보드카 상자가 펩시콜라를 향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에선 콜라를, 소련에선 보드카를, 양국을 대표하는 음료수를 서로 물물 교환으로 거래하기로 한 것이죠.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소련 친구들이 보드카보다 훨씬 많은 콜라를 들이마시기 전까지는요. 펩시 회사는 소련에서 받은 보드카로 무지막지한 돈을 벌었지만 소련에서는 콜라가 나가는 속도가 몇 배는 더 빨랐습니다. 도무지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된 펩시 회사는 소련의 콜라 사랑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펩시 회사가 철수를 준비하자 눈이 시베리아만 해진 소련 사람들은 왜 떠나는 거냐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죠. 보드카로는 도무지 수지가 안 맞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펩시에게 소련은 그럼 빈만큼 현물로 메꿔주겠다며 무지막지한 티를 던집니다. 보드카가 부족하다면 잠수함도 줄게. 이리하여 무려 17척의 소련 잠수함이 대당 15만 달러의 가격으로 펩시 회사에게 팔려나갑니다.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유조선, 순양함, 구축함까지 덤으로 딸려갔습니다. 졸지의 콜라로 초강대국 소련의 잠수함 함대를 가지게 된 펩시는 얼떨결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펩시에게 잠수함을 팔고 소련이 요구한 대가는 26개의 콜라 공장을 더 지어달라는 것이었다니 콜라를 마시기 위해 잠수함까지 팔아넘기는 소련의 집념이 더 무섭네요. 아무튼 이 무시무시한 대함대를 보유하게 된 펩시는 즉시 라이벌 코카콜라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진 않고
잠수함들을 모두 고철로 팔아버렸죠. 만약 일어났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전쟁이 되었을 콜라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말이죠. 아마 펩시는 잠수함을 팔자마자 후회했을 겁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나자 이번엔 코카콜라가 펩시를 밀어내고 러시아를 장악해버렸거든요. 사실 러시아만 장악한 게 아니라 코카콜라는 오늘날 음료 시장의 40%를 혼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는지 펩시는 이제 코카콜라한테 라이벌로도 못 취급받고 있죠. 코카콜라의 라이벌은 이제 물이거든요.